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윤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에 그게 있었어요. 마취가 궁금하다고. 그래서 마취의 종류랑 그다음에 특히 수면 마취, 전신 마취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윤곽 수술할 때는 마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수면 마취는 그러면 어떤 거냐? 실제로 마취를 학문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는 부분 마취랑 전신 마취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고요. 전신 마취 중에서 이제 수면 마취가 있고, 그다음에 기도삽관을 통해서 하는 실제 이제 가스로 하는 마취죠. 이거 그쪽 마취가 있는데, 편의상 이거를 환자분들이 수면 마취, 그다음에 전신 마취 이렇게 나눠서들 많이 얘기해요. 그 치과나 이런 거 진료할 때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따끔하고 주사 맞고 나서 감각이 없어지는 그 부분 마취를 제외한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면 마취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정맥 마취인데 혈관을 통해서 내지는 이제 먹는 약도 있긴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약물을 통해서 수면 상태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게 되면 의식이 없고 기억도 안 나고 통증이 생겨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뭐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고, 요즘에 이제 약물에 관련된 부분, 특히나 뭐 마약이나 이런 거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들 나와서 이름 같은 걸 아실 거예요. 항정신성 의약품, 요거 내지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들 중에서 이제 수면 마취에 쓰이는 정맥 마취제들이 있어요. 케타민, 미다졸람, 그리고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고, 쓰는 방법들이랑 실제 효과랑 그리고 부작용 같은 거 조금씩 다른데 어쨌건 간에 의식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자게 만드는 약이에요. 말 그대로 수면 마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대비해서 전신 마취도 똑같이 자는 거예요. 이제 수면을 유도하는 건데 약물의 투입 경로가 다르다고 저희가 설명을 해요. 하나는 정맥을 통해서 혈관으로 마취약을 준다고 하면 전신 마취대는 가스로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마취약이 들어갔다 나오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마취 기계를 만지고 그다음에 그 가스의 분율이라 그러는데 농도랑 이런 거를 조절하고 산소랑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는 전문적인 선생님, 그러니까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야지만 이 기계를 만질 수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세요. 전담으로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취를 해주시면 저는 수술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두 마취 모두 중요한 거는 마취가 돼 있는 와중에도 호흡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걸 이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산소 분압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손가락이나 아니면 발가락 이런 부분에서 혈액에 얼마의 산소가 잘 녹아서 이게 뇌로 몸으로 잘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조절이 안 될 때는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는 약물을 주사하는 경로가 다른 거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신 마취는 훨씬 이제 강한 마취니까 큰 수술에 쓰이고, 그 다음에 더 위험한 수술일 거다 이렇게 의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왜냐면 이제 큰 병원, 세브란스 같은 데서 대형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뇌 같은 이제 큰 장기죠, 이런 데를 수술할 때는 마취 상태를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을 완전히 없애고 가스로 마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대비로 윤곽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윤곽 수술도 뼈 수술이고 수술이 크니까 전신 마취를 한다라고 이래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거죠. 실제 뼈 수술 자체가 작은 수술은 아니에요. 간단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마취를 깊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수술도 사실 아니거든요. 복강내나 그러니까 배라든지 아니면 폐, 흉부외과에서 하는 심장, 허파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수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강도가 높은 그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깊은 마취를 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윤곽 수술할 때는 꼭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느냐? 이건 이제 수술의 부위에 의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윤곽 수술을 할 때는 흉터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 흉을 숨기기 위해서 입안 절개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안 절개를 통해서 피도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물로 세척도 해야 되고, 소독약도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액체 같은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수면 마취 상태처럼 완전히 자고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들이마시겠죠. 살에 걸릴 거고,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흡입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쓰는 거예요. 튜브가 들어가 있으면 튜브 꽉 막힌 그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가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튜브를 통해서 가스랑, 마취가스죠, 그거랑 산소, 이걸 공급을 해서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할 수 있게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신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윤곽 수술하면 그럼 전신마취 말고 수면마취로는 못하냐? 할 수는 있거든요. 가능은 해요. 아주 간단한 거, 그러니까 윤곽 수술 후에 나중에 핀 같은 거, 금속 핀 같은 거 이런 거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나 아니면 뼈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뭐 보형물 수술 같은 거 입안으로 할 때는 전신마취 안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해요. 대신에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물 같은 거 넘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뼈를 자르거나 갈아내거나 아니면 고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한 과정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때는 예기치 않게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세척액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했을 때 수면마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전신마취를 택하는 쪽이 훨씬 더 환자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윤곽 수술을 할 때는 전신마취를 하는 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그렇게밖에 수술을 안 하는 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을 한다고 반드시 사고가 나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벨트를 차고 있는 거랑 안전벨트 안 차고 있는 거에는 부상이나 사망률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니까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곽 수술할 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면마취 쪽보다는 안전한 전신마취를 선택해서 수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마취, 특히 수면마취랑 전신마취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